해마다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제도가 사고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십 년 만에 슈퍼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 진도와 고흥 등 4곳에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에 일본 내용 경보가 발령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99% 이상은 무증상이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내염으로 진행돼 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령 운전자도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를 이진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내입니다.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80대 A씨로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부인과 A씨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만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마다 사고는 늘어 2018년에는 3만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9%대였지만 2016년 10%를 돌파하고 2018년에는 13.8%를 돌파했습니다.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고령 운전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 운전자 사망률이 2.19명으로 전체 평균 0.98명보다 무려 2.23배나 많습니다. 이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사망자는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라북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25%가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노인들은 작은 충격에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의 좁은 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시설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가 사고를 줄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모안의 한 농촌 지역 도로입니다. 오가는 차량 옆으로 걸어다니는 주민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농촌에는 고령자가 많지만 도로에는 갓길이 없거나 좁아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열 감지 센서가 보행자를 인식해 전광판과 경광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립니다. 시설을 개선하고 홍보와 교육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330명으로 57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지역 특성에 맞는 보행자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가 사망사고 지점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개선을 했던 부분이 시행계획 평가에 유의했던 것 같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반납 제도 역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달 26일 영암 353 거리에서 70대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우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1차선으로 진입해 직진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많은 대형 트럭이 오가는 지역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시력과 청력 등이 떨어져 운전에 취약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75세 이상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시행한 결과
3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동해야 되고, 다음에 비용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다만 그 노인성 질환,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의 제한보다는 저희는 그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로교통 안전에 올해보다 2배가 넘는 300억 원을 내년에 투입해 사고 줄이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앞선 사례처럼 고령의 나이에 운전은 위험이 따릅니다.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했는데요. 네, 취지에 공감하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자진 반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30대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 40년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장명자 씨.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자신의 면허증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 전보다 둔감해진 반사신경을 느꼈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 교통과를 찾으면 됩니다. 취소 결정 통지서 등 5가지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경찰에 안내를 들으며 서류를 제출하면 임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최대 40일가량 쓸 수 있는 임시 면허증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반납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위험하죠. 나이 먹고 운동 신경도 느려지고 그래서 그냥 운동 겸 걸어 다니고 그런 운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서 약간 서운하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10명에서 15명 정도 우리 경찰 민원실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면허증 반납하시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되시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반납하시고 또 상품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장 씨처럼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며 지자체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치는 모두 달성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예산을 들여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반기 때 이미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사업이 완료되었지만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많은 호응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은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농어촌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은 지금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 67살이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면허증 반납이라는 긍정적인 여론도 지배적이지만 이 섬이나 농어촌 등 교통 환경이 비교적 좋지 않은 곳에서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 지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지능력과 반사신경 등이 둔화되면서 사고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연세가 들다 보면은 이게 자기의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으로 약간 많이 이렇게 노화가 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운전하고 그러는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령 기준치를 살짝 더 낮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잠깐 지나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라는 게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서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의도치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분이 그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70대 노인 어르신들이 운전하기로서는 이제 감각이 좀 둔해지면서 이제 거리감도 많이 잃으실 거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70대 노인 어르신들은 좀 운전을 자제하시고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좀 서운은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게 그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 사고 내는 것보다 좀 더 이제 제가 지금 76인데 그걸 빨리 반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무리를 그 사고를 내지 않고 좀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납을 한 겁니다. 면허증 반납 제도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운전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운전을 제한할 게 아니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그래도 운전을 하심으로써 좀 버스 기다리는 시간들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운전으로 하는 게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지역 고령 운전자의 의견을 보면 94.8%가 면허 반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할 때 필요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도시와 농어촌 등 상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령화 시대, 도로 위 노년들이 불안합니다. 단순히 자신감만으로 운전대를 잡기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인지와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무려 50%가 넘게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자 사고는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운전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의무 이수, 적성검사 기간 단축, 운전면허 자진 반납 등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의 큰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고령 운전자들을 교통사고 유발자로 인식하며 노인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변화가 필요하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노인 교통사고도 늘어날 겁니다. 안전한 교통문화는 운전자들이 만드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고령 운전자들에게 맞는 제도 개선과 실버존 등 안전시설의 보완과 관리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져 달이 크고 밝게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슈퍼문이 오면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이 강해지고 덩달아 바닷물 수위도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남은 목포를 비롯한 4곳의 주의 단기가 예보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동틀 무렵 목포 항포구. 어시장 앞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 위 차량들은 거북이 주행을 이어가고 하수구가 역류한 곳도 있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안 저지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겁니다. 도로가 바닷물에 잠긴 원인은 바로 슈퍼문.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면서 바닷물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이번 8월 슈퍼문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상으로 위치하고 평소보다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로 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다른 시기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달이 가까워지는 슈퍼문 현상이 8월 2일부터 5일까지 예보됐습니다. 슈퍼문이 뜨면 바닷물 수위가 최대 5m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슈퍼문은 수온이 높고 저기압인 여름철과 맞물려 최근 10년 새 가장 높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전국에서 33곳. 전남은 목포와 여수, 진도 고흥 4곳에 4단계 경보 가운데 두 번째 수준인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행정당국은 새벽 3시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침수 피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 반 사이에 지금 5m 25까지 지금 저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습, 침수 예상되는 지역 상계소 위에도 예천 활동을 강화하고 기타 저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펌프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슈퍼문 현상이 생기면 평소보다 물이 들고 나는 속도가 빨라져 되도록 낚시나 갯벌 체험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해안 저지대 역시 도로나 주택에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하수관이 역류할 수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슈퍼문 현상 때문에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목포시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와 목포 수협 주변, 북항 노을공원 일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닷물 수위는 2일과 3일 사이 최대 5m가 넘을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새벽 3시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에 일본 내염 경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염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매개 모기에 물리면 발생하며 99% 이상은 무증상이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내염으로 진행되며 20에서 30%는 사망합니다.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우리은행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은행 광주 전남 영업본부 한전 빛가람 금융센터는 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하는 착한 일터에 가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착한 일터는 임직원 5명 이상이 일정 금액을 약정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전남에는 59곳의 회사가 가입했습니다. 날이 점차 맑아지면서 더위의 기세는 날로 강해지겠는데요. 우리 지역 한낮에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계속됩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불안정한 대기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저녁에도 기온이 20도 선을 넘으면서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냉방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은 계속 올라서 주말에는 32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더 오르는 만큼 열사병 위험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땀을 많이 흘리신 상태라면 그만큼 반드시 충분한 수분도 보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